방학 때만 만나는 토끼풀 코너 마지막 시간입니다. 문성호 편집장이 돌아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학이 얼마나 쏜살같이 지나갔는지에 대해 분노하고 계셨어요? 토끼풀 코너라는 팟캐스트가 생겼어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토끼풀이 만든 겁니다. 좀 홍보하시면 안 되는데 왜냐면 방학 때만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네. 예. 뭐 업데이트는 안 되지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팟캐스트죠? 팟캐스트입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방학 때 너무 늦게 일어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오후에 일어나다 보니까 오후에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뭐 뉴스공장 이런 데 나갈 때는 좀 일찍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하면서 네. 9시에 시작하는 그래서 최소 8시에 일어나야 뭔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 8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매우 피로해. 왜냐면 이게 자는 시간은 똑같은데 일어나는 시간을 땡겼으니까 매우 후회하는 중입니다. 다음 겨울 방학부터는 안 할까도 생각 중이고. 박유준 PD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버스에서 졸아가지고 늦게 오셨다고. 너무 그러니까 지금 버스에서 자고 막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많이 자는지를 늘 간과해요. 네. 죽도록 자는 주제에. 아침에 모여서 팟캐스트를 하려고 했다고요? 모일 수도 없는 게 지금 저희가 그 작년 이제 11월 이때쯤에 같이 나왔던 옆에 있었던 이서찬 기자와 네. 같이 하려고 했는데 십자인대를 다쳐가지고 수술하고 집에 있어갖고 지금 저 혼자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좀 심각히 재미도 없고 아무튼 네, 그 팟캐스트에서 흥미로운 주제의식의 인터뷰를 하나 발견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그걸 여쭤보려고. 왜 우리 이제 가끔 뉴스 보면 안 나오고 스크롤 내리다 보면 나오고 유튜브에서 가끔 나오는 그런 분들 계세요. 극우의 안티테제 이야기를 만드는 게 전업이신 분들, 전업인 것처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한 단어로 정리는 아직 못하겠어요. 전문 단어 못 찾겠어요. 그냥 극우의 카운터 크크? 네. 크리에이터? 뭔지 모르겠어. 근데 실제로 이분들의 주장에 감복하여 중도 진보 세력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소셜로 청소년을 공략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공략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결론. 우리를 공략하려고 해. 지금 그런 인플루언서 중에 한 분을 만나신 거죠. 뭐 전업 인플루언서는 아니시고 약간 취미로 하시는 네. 그런 분인데 저희가 또 좀 심각한 게 이 팟캐스트가 또 심각한 게 제가 혼자 떠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절망감이 들어가지고 그냥 인맥을 활용해가지고 아침에 다들 늦게 자니까 아침에 제발 좀 나와주세요 해가지고 제 친한 분들을 한 분씩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그래요? 섭외 어렵죠? 네. 그래서 하여튼 친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분들 중에 맨 왼쪽에 있는 분. 네. 저분이 이제 극우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을 소셜에 올리는 일을 주로 하시고 계신 분이다. 사실 극우의 반대라기보다는 모두에게 좀 반대되는 것 같아요. 뭔 소리야? 그래서 그 섭외 잘못한 거 아니에요? 모두가 욕하는 약간 그런 포지션이셔가지고 굉장히 저는 하여튼 응원합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공감하고 있고. 극우 아님 인플루언서인가요? 그죠. 극우 아님 모두 까임이냐. 그죠. 보통 정치 얘기하는 젊은 분들이 조회수 많이 땡겨주는 그런 분들은 주로 극우 이야기 많이 하시니까 극우 아니라는 것도 특색으로 해당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분 중에 한 분을 만나보신 거예요. 전국에 그 세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지금 이은서님하고 정민철님하고 카운터스. 카운터스는 사실 트위터에서 주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카운터스님은 얼굴 안 내밀고 다니시기 때문에. 인스타에서는 별로 유명하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2명? 근데 하여튼 2명 있는 유일한 인기 있는 직업은 아닌 셈입니다. 그렇죠. 훌륭한 2차 전직 옵션은 아닌 거예요. 근데 매우 블루 오션이죠, 사실. 새로 진입하시게 되면은 아주 유망한 사실 시장입니다. 이걸 왜 하신대요? 제가 왜 하는지를 안 여쭤봤던 것 같은데. 그냥 하는 거지 뭐. 이건 좀 공격적인 질문. AK 김연아. 그건 너무 공격적인 질문이지. 그냥 이 인스타에서 좀 불쌍한 분들을 많이 보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스타에 이것저것 올리고 계시는. 근데 그런 분들 몇 분 안 됩니다만 두 분입니다만 그분들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본인이 이런 걸 하고 있는
근데 그런 분들은 꼭 재미있어서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이은선님은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정민철님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이 되시려고 하는 하여튼 저는 뭐 정민철님도 좋아하는데 너무 명쾌해서. 조금 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그분은 최고위원이 되려고 하셨고 인터뷰하신 그 이은선님이라는 분은 이분은 뭐 어디 당원도 아니시고 일단 민주당은 안 들어가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최고위원이 되시려는 게 아닌 것만으로도 일단 되게 괜찮은 이거를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좀 건전한 이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왜냐하면 정민철 씨 그런 말씀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극우 콘텐츠처럼 재밌는 걸 만들어야 된다.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애초에 이분이 딱히 재미를 추구하진 않죠. 그래요? 네. 재미도 없어요? 본인의 재미를 추구할 수는 있어도 대중적인 어떤 재미를 추구해가지고 내가 조회수를 막 많이 해가지고 하겠다라는 건 사실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왜 최근에 언론을 보면 꼭 이런 크리에이터 세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성 언론들이 뭐 20, 30대가 뭐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 뭐 사실 저는 그 목적어가 민주당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정치 혐오층이 됐다고 말하는 게 좀 더 정직해 보이는 표현이랄까?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게 조금 더 정치를 아예 싫어하진 않거든요. 국민의힘과 부정선거도 정치로 친다면 그런 것들은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부정선거를 정치에 포함할 것인가 아닌가가 이 논쟁거리긴 한데 그래도 포함한다면 정치를 혐오하는 건 아니고 민주당만 혐오하는 사실 세력이 된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재래 언론의 분석을 보면서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등을 돌렸다라는 이런 분석 기사들을 볼 때마다 20, 30대가 뭘 좋아한다고 저 기자가 저 언론인 당사자가 믿길래 저러저러한 이유로 등을 돌렸다고 할까?가 궁금한 거예요. 재미없어서 안 본다라거나 이런 논리 있잖아요. 재미없다기보다는 사실 약간 위선은 있죠. 그럼 재밌긴 재밌어요. 좀 나쁜 의미로 재밌긴 재밌어. 그 민주당 컨텐츠들도 전당대회 이런 것들도 어떤 걸 보면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재밌어요. 춤추고 뭐 이런 것들. 어른들 싸우는 거 재밌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 재밌는 것들이 사실 약간 위선적이고 뭔가 한심해 보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재밌어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도 하셨나요? 어떤 걸 질문하셨어요? 흥미로웠던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저희가 보통 이제 질문 같은 경우에 아예 준비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이게 이분은 심지어 이분도 8시에 못 일어나신다고 저희 욕을 요즘 사람 젊은 양반들이군요.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희가 안 써놨네요. 질문도 지금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즉석에서 해가지고 잘 기억나는 거 말해봐요.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이런 거. 블루오션이니까. 그거 아님 인플루언서는 뭐 딱히 전망을 보신다기보다는 네. 근데 이분이 약간 개인적인 어떤 약간 이 경력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경력의 공백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뭐 이사를 뭐 가시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좀 이렇게 비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히. 그리고 하여튼 근데 약간 정민철님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여러 번 강조하시네. 저는 뭐 정민철님 좋아하긴 합니다만 이게 저는 애초에 이게 인스타그램이라는 판에서 하는 것부터가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다. 물론 청소년들에게는 당연히 인기가 없겠죠. 일단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없는 건 당연히 깔고 가야 되는 거고 2030에게도 인기는 없을 거고 그렇다면 누구한테 인기 있을까? 총리? 4050 세대들 중에 인스타그램을 하는 사람들? 덕후다. 저는 이분의 줄에 관심 갖는 분들은 20, 30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40, 50대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기특한 청년. 기특한 청년 김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저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까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막 이은서님은 좀 잘하고 계신 것 같은 인스타그램에서 한 A4 용지 2장 정도 분량의 텍스트를 인스타그램에 게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정민철님 보면은 그구들이랑 똑같은 포맷의 카드 뉴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진짜 카운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구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민주당 콘텐츠를 담은 카드 뉴스를 만드는 게 과연 괜찮은 방법인가? 그구들보다 덜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그구들보다 조회수는 못 얻을 텐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구들만큼의 설득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제가 네. 예전에 이렇게 청소년들한테 금연 광고를 할 때 너 이거 해야 건강하다. 예.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나이대 애들은 자기 몸이 파괴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별로 파괴 안 돼요. 그리고 금방 재생되고. 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한테 통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멋있지 않다라고 네. 뭐 간지나지 않는다. 예. 요즘 그런 식으로 하던데 예, 요즘은 이제 뭐 보고 있으면 그것도 뭐 걱정되긴 하는데. 노담이 뭐 간지다 예. 이런 식의 어떤 포맷으로 바뀌어. 그걸 말하는 방식도 그들의 코드와 대상들의 코드와 비슷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재미가 없어서 안 봐요라는 말을 고지고대로 어른들이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재미있게 하려고 하지 마라. 네, 지금 그 재미가 없어서 안 본다라는 말에 재미라는 그 개념은 많이 다를 거예요. 예. 더 훨씬 더 넓을 거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멋의 개념으로 봐도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기타금 없다고 우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물론 정민철님 너무 좋아하지만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분이고 여기저기서 뵙지만 그게 과연 멋있는 일이었는가 그리고 청소년들이 그 일을 지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잔인한 사람이야. 우리 훌륭한 사람이야. 좀 민감한 그 얘기일 수 원초적인 주제에 대한 질문이 이미 나왔네요. 그러니까 기성세대 특히 언론인들 정치인들이 보는 저 젊은 세대들의 정치인들이 보는 젊은 세대들의 스테레오 타입이 있어요. 인스타나 틱톡을 많이 쓰고 거기에서 보는 걸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우리 정치권하고 맞지 않는 무언가를 아젠다로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내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을 다시 이제 표를 받아야 되는 정당 입장에서 우리 편으로 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포맷으로 리버럴이 하고 싶은 얘기를 얹어주는 컨텐츠를 만드는 건 어떨까? 라는 게 또 중요한 질문인데 오늘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문성호 편집장이 해준 거죠. 그게 근데 인스타를 하지 마라. 아니, 그게 국회의원들이 인스타에서 챌린지하면서 춤추는 거 릴스 올리는 거랑 비슷한 행위인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비슷하게 느껴지는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인스타그램 자체를 벗어날 궁리를 해야지. 인스타그램은 그대로 이용하면서 그구들의 뭐 스레드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 다른 걸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뭐 의미는 있을지언정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도 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조롱의 형태로 사용이 되고 그럼 정민철 나랑 토론하자라고 하는 게 조회수가 조금 더 잘 나오는 그런 그렇게 상황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잘하는 전장으로 들어가서 싸우는. 네. 인스타그램은 애초에 안 되는 전장이에요. 이게 사진 한 2장 갖다가 안 되는 정당. 설득을 한다는 게 네. 그게 그러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사진 2장 갖고 싸우는 거는 그구들만 가능한 거예요. 배추잎 투표지 사진 2장이 임팩트가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국회의원들 연설하는 사진 2장이 좀 임팩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설득이 잘 되는 매체로 가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매체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카운터스가 지금 가장 근접한 답일 수도 있겠네요. 트위터가 낫죠. 네, 트위터에서 하시죠. 왜냐면 지금 카운터스 외에도 다른 계정들이 하나씩 간을 보고는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논의가 참 즐거운 것이. 왜냐면 대체로 네. 뭔가를 보여주실 생각이십니다. 뭐 이런 정민철님의 이 피드인데 네. 대체로 이런 정치인들의 얼굴 사진을 올려놓고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근데 탭 안 하지. 그러니까 이게 별로 예. 뒤에 성적이라도 좀 붙여주시든가. 그냥 뭐 기사를 요약한 거에 가깝다 보니까 콘텐츠 아.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다시 포매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덕질인이 재미없다의 의미가 넓다는 것에 대해서 상기를 시켜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문득 떠오른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뭐가 재미없다고 말하죠? 그 중에는 관영 같아 보임이 있습니다. 맞아요.
오피셜해 보임. 관에서 고민하다 만든 듯함. 네. 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괜히 쓸데없이 힘이 들어가 있음. 근데 힘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약간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이게 멋있는데 힘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되게 칭송받은, 그죠? 예, 칭송받는 건데. 힘은 들었는데 네. 멋이 없고. 그러니까 감이 좀 없으면은 그거는 멋 없는 거거든요. 재미가 없는 거고. 근데 멋있게 힘들이는 거를 그구들이 좀 잘하죠. 그건. 예. 왜냐면 그들을 좀 쉽게 알 수 있겠는 게 적어도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극우의 정치적 이해는 없는 게 극우의 정치적 이해입니다. 원재료, 그러니까 진료로서의 분노만 퍼뜨리고 나면 그걸로 이득을 제일 쉽게 보는 게 극우라서 분노만 퍼뜨리는 건 다른 보통의 돈을 벌려고 그냥 하는 크리에이터들하고 시작 지점이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게 혐오만 뽑아내면 돼요. 여기에서는 재미없을, 관영 같아 보이는 재미없을 틈이 없습니다. 오피셜해 보이는. 제가 또 뭔가를 제 부계정, 인스타 부계정을 갖고 네, 더럽혀도 되는. 네. 모든 뜨는 모든 극우 계정에 좋아요 누르고 팔로우 해가지고 제가 극우 알고리즘을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게 한 적당히 평균 청소년의 알고리즘인데 되게 극우 콘텐츠들은 꽤 자극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막 태극기 휘날리고 이건 뭐지? 다카이치. 다카이치. 이런 것들 뜯어보면 저 극우밖에 안 뜨는데 그래서 뜨는 거 보면은 되게 자극적이에요. 이게 투표율 조작 뭐 이런 거. 투표율 조작이 이준석 얼굴보다는 조금 더 자극적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진짜 설득력 있다. 내가 이준석 얼굴 보고 그거 굳이 눌러볼 일 없잖아. 이준석 얼굴이 좀 재밌게 찍혀있긴 해도 눌러볼 동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굳이 이준석을 보여주고 싶으면 나한테는 기계식 키보드를 앞에 깔아놓든가 썸네일에. 하여튼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포맷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이 하는 것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형태들이 있어서 인스타그램은 애초부터 가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가장 옳은 답에 옳은 전략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건 인스타그램이라는 전장을 박살내버리는 방법이 오히려 더 맞겠네요. 네. 그죠. 거기는 그들의 홈그라운드라면은 그 홈그라운드를 축소시켜버리는 게 맞죠. 그렇게 생각하는 문제의식이 하나 더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저하고 통성과 칼럼니스트가 십수년째 연구하는 분야. 그런 게 있었어? 술 먹으면은 하는 얘기를 내가 들어주는 게 보통 그 연구의 활동입니다. 아니야. 시면 들여다보기 전공자의 딜레마. 이거는 반대구나. 술 먹으면 내가 하소연하고 저 사람이 듣는구나. 왜냐하면 이런 인스턴트한 소셜 플랫폼이 없던 시절에도 수구 세력 저 끝에 쪽을 비판하고 그들의 논리를 되받아치는데 시간의 대부분과 두뇌 노동의 대부분을 하던 사람들은 결국 그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갖고 오래 살다 보면 제가 그러다가 점점 댓글 알바 같은 마인드셋이 돼가지고. 저는 카운터스님과 우리 방송에 출연하신 적도 있고 정민철님에 대해서 아무런 개인적 감정이 없지만 아무런 개인적 감정도 없이 매우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분들은 어느 스텝쯤에 들어갔어요 지금. 어떤 스텝을 앞으로 어떻게 밟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은 극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 단계는 그 극우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가해자 변호인이 되는 순간이 잠깐 올 겁니다. 진중권아이제이션이죠. 그 바로 전 단계예요. 네. 그 다다음 단계 정도가 진중권아이제이션이에요. 근데 내가 그 전에 가기 전에 빠져나와서 다행이지. 그런 걸 많이 보다가 느낀 건 즐거운 극우 때려잡는 헌터의 역할을 누군가가 늘 할 수 있고 그 자리는 누군가에게 늘 비어 있는 자리인데 근본적으로 좀 때려잡는 행위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 티오에 들어간 사람은 본인도 꽤 위험해지더라. 네. 그러니까 때려잡는다는 게 극우들이 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에 도파민이 있어요. 때려잡는데 망치를 뿅망치로 바꾼다고 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게 그러니까 극우들의 방식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내용물만 바꾸는 거는 결국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 그건 극우가 되기도 쉽고 효과도 없고. 그럼 그냥 그거가 되기 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자체가 네. 그리고 애초에 근본적으로 뭘 해도 인스타그램에서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해도 뭐 재밌게 뭔가를 해도 청소년들에게 어필이 되는 것들도 근본적인 이게 정보량의 차이도 있고 인스타그램에서 극우 계정 몇 개 있겠습니까? 한 수십만 개가 있을 텐데 네. 지금 극우 아닌 계정 한 2개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적으로 양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애초에 이게 알고리즘도 제가 볼 때 알고리즘이 좀 극우만 띄워주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인스타그램을 뭐 소송 걸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극우 아닌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저의 개인적인 시각에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장판교에서 위에 군대 100만을 장비가 상대하고 있어요. 너무 오래 상대해. 어떻게 되죠? 위에 내가 귀화했어. 나도 모르게. 그래서 어느새 방금 합을 주고받은 사람이 내 창에 내 장팔 사모에다가 정들었어. 이력서 양식을 붙여놓고 갔어.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어제까지는 오마이뉴스에 나왔는데 오늘은 강적들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플랫폼, 그러니까 그 전장 자체를 사양할 필요가 있다. 그 답이 뭔지는 우리 아무도 모르지만 고민은 해봐야 될 수는 근데 있겠네요. 저도 그게 문제의식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정치 집단으로서의 유럽연합이 미국하고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문제고 플랫폼들 혐오 문제에 대해서 책임 직접 지게 하고 벌금 직접 내게 하자. 그래서 독과점을 더더욱 규제하자라는 거. 결국 하다 보니 미국은 혐오 표현을 뿌리고도 벌금을 안 내게 하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의 편을 드느라 외교적인 무리를 하고 있는 셈이 됐거든요. 우리가 그 외교적인 무리의 현장 어딘가에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자신을 빠뜨리고 있는 건데 굳이 거기 들어가서 논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래서 아예 대한 플랫폼을 만들자. 대한 미디어들이 한참 또 나왔잖아요. 리버스 대한 트루스. 미디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인스타그램에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이런 콘텐츠들을 조금 더 육성할 수 있게 하고 극우 콘텐츠들은 어떻게 좀 이렇게 막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SNS 규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법을 만들 것 같아요. 이제 조만간. 그러니까 그 법이 나와도 그 미리 깔고 가는 거죠. 그 법이 나와도 우리는 정부의 말을 듣지 않겠다. 우리는 서버를 파나마에 놓고 한국 정부의 말을 듣지 않겠다. 옛날에 일베 운영하듯이. 아니면 그리고 한국 정부가 IP를 차단해도 네. VPN을 무료로 제공하겠다.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대피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을 아예 그냥 금지하도록 내비두고 청소년이 대피할 수 있는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바이브 코딩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으로 이게 정답이 하는 건 아닌데. 정답이라는 건 아닌데 즉 마약을 막고 마약 중독자들이 그러면은 그 밑으로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방구를 따로 만들어준 다음에 네. 그 해방구에서 작업을 하면 된다. 네. 대신 추르를 주자. 거기서 재활 작업을 하면 되지. 리헵을 거기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마약과 리헵. 쇼폼을 보기 위한 욕구를 막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일단 막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쇼폼을 보게 해줄게. 대신 극우 보지 말고 우리 거 봐. 라고 하는 거.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트위터의 조금, 수많은 네. 그 퍼가기 팥딱들 네. 계정들을 교체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그 네. 자리를 교체하기 위해서 그 릴스들 네. 그들이 오르는 그 쇼폼들의 자리를 우리가 한번 대체해 보자라는 네. 것도 나쁘진 않은 방법이겠네요. 음. 근데 여러 가지 가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모르겠어요. 이미 참여정부에서 실패했다고들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 최소한도 이상 수준의 규제가 없이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없이는 이건 성립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브 코딩을 해서 누가 성공했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래서 방금 같은 아이디어로 제일 크게 먼저 터뜨렸던 벤처는 트루스 소셜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리버스 트루스라는 얘기를 한 거 안 아니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러네. 근데 네. 그분은 따라올 거야. 그 모델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모델은 이제는 좀 힘들 것 같고 기존에 존재하는 그 플랫폼의 성격을 바꿔버리는 테라포밍 네. 전술을 좀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아니면 진짜로 돈 많은
사실 돈은 극우보다는 우리가 좀 더 돈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모든 자원을 정용진을 빼면 네. 좀 많은 자원을 투입해가지고 월급 주고 사람들 많이 고용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아예 그냥 극우 계정보다 많은 수의 극우 아닌 계정들을 만들어가지고 양산형으로 공장을 찍어내는 거죠. 계속 민주당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그거를. 뭐 그러다 하여튼 그런 보면 거를 예, 여론 조작 결국 댓글 작업을 여론 조작. 그러니까 여론 조작과 댓글 작업을 거대한 차원의 인스타그램으로. 계정 대비 순 인구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예. 편집장님, 그 계약이 다가오니까 힘들어요? 좀 정신. 계약이 다가오면서 많이 힘드세요? 계약이 다가온다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점점 아이디어가 이상해지고 있잖아요. 이제 제가 예전에 구구가 뭐가 어떤 사람이 구구가 될까. 근데 가끔 보면 이제 극자였던 사람들이 구구를 이렇게 갑자기 이제 예. 변신하는 경우 늙다 보면 자주 보는 이벤트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맥락들을 보면 뭐냐면 일단 반정치예요. 반정치. 그러니까 반정치에서 극우와 극자는 만나요. 예. 예. 네, 정치에서 선택을 네. 하다 말고 모든 정치의 선택을 반대하죠. 예, 근데 이제 네. 그 아까 말씀 이제 부정선거가 정치에 들어가느냐의 관점도 네. 비슷한데 제가 생각하는 그 그러니까 반정치에서 그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 것인가. 근데 이제 구구 반정치는 그 문제를 푸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문제다. 문제다. 예. 나쁜 일이다. 문제다 하고 선수쪽에 있는 거. 가자. 그거 좋아해. 문제구나. 그러면서.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한나 나간 게 이제는 그 신자유주의라고 말하는 것들. 문제를 이거 문제 못 풀어. 시장에 맡기면 알아서 풀어 일단은. 근데 실은 그게 반정치거든요. 예. 그렇죠. 그죠, 결국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라. 음. 맡기면 다 알아서 한다. 기업이 알아서 하고 대인이 한다. 근데 결국은 반정치 어떻게 풀지 난 몰라. 근데 결국 이제 반정치의 문화에서 계속 나오는 거여서 아까 말한 이제 문제는 이 반정치는 결국 혐오나 분노 같은 걸로만 풀면 끝나요. 맞아요. 근데 정치라는 영역은 골치가 문제를 아프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려워요. 네. 어렵고 방법을 찾아야 되고 사람들하고 합의를 이루어야 되고 네. 그래서 어려운 과정이어서 음. 사실상 그 반정치와 정치가 싸워서 이기는 거는 정말 상당히 어려운 어렵다. 예, 아까 말한 민주당 계정을 수백 명을 만들어도 거기서 야 이렇게 해결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합의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할 때 이미 떠나가요. 재미가 없죠. 그 네. 참고 대화하고 조화를 이뤄서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면 네. 전 세계의 극우 바람이 부는 건 전 세계 지역마다의 청년 탓이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그거. 지금 대화로서 해결하는 정치가 전 세계에 다 실종돼서 그렇다. 우리나라 2030의 집값에 대한 걱정을 민주당이 받아주지 못해서는 0.1%의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점에서 약간 저는 약간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이탈리아의 그 멜로니 네, 이게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총리. 원래 극우였는데 네. 정권을 잡고 나니까 갑자기 멀쩡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EU의 가장 협력적인 EU의 네, 리더가 네. 됐어요. 근데 제가 아는 극우 중 가장 사람다운 극우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바뀐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극우적 접근으로는 못 극우일 가요. 수 없게 됐죠. 없게 돼요. 네. 근데 극우들은 문제를 풀 생각이 없어요. 그 다카이치는 왜 계속 극우입니까? 예. 지진 현장에 가서 사진만 찍죠. 그죠. 문제를 풀 생각이 자기 없기 영상에 때문에. 음악만 깔면 그걸 돼요. 알아서 할 것이고 나는 정치가 지지를 아니야.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말처럼 정치라는 영역을 문제를 푼다는 격쪽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고 정치를 전파할 수 있을 받아들일 것인가.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 뭐 옛날 NLPD들의 그 네. 문화 뭐라고 했었지 그때 문화 선전 얘기로 결국 다시 돌아가게 근데 되네요. 적어도 문성호 편집장이 말한 대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이 플랫폼 안에서의 카운터 컨텐츠는 절대 딱히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분들은 문화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쟁 문화 전쟁 아니야. 문화 전쟁 아니야. 문화 전쟁 해도 돼. 근데 문화 전쟁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저는 그냥 이거 인성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정민철 씨의 말이래요. 문화 전쟁이라는 말이. 네. 근데 물론 저는 정민철 씨를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인성 교육이에요. 근데 인성교육의 그 프레임으로 접근을 하면 재밌어 그 몇몇 답들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근데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도 줘야 되고 정치를 할 수 있는 경험도 줘야 되고 근데 그런 게 학교에서도 안 되고 집에서도 안 되고 사회에서도 안 되니까 인스타그램으로 다 몰려가가지고 탈정치 콘텐츠 극우 콘텐츠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근데 극우에 반대되는 콘텐츠들도 사실상 탈정치 콘텐츠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게 좀 결이 좀 다르다 뿐이지. 그래서 하여튼 인스타그램을 이게 그러니까 교육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인스타그램을 떠나야 될 것인데 그것도 안 되니까 심각합니다 지금. 그럼 답은 교육이군. 그러니까 아까 저처럼 뭔가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반대로 막 싸우다가 그쪽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정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쪽에 대한 분노와 전쟁을 할 뿐이지 사안을 푸는 데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상대를 공격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도파민에 중독된 워리어들은 그때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정치에 오히려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 사실은 본인이 이제 하청노조에 들까 말까 하는 자기 하청업체의 부당한 대우에 매우 화가 난 사람인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방법이 뭐고 그 세력이 무엇인지는 아무 관심이 없지만 본인은 그냥 온라인에 들어가서는 윤호개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건 완전한 괴리죠. 쓰는 건 그냥 도파민 콘텐츠고 정치는 그 안에 절대 없죠. 예. 심지어 그렇더라고요. 정치는 그 안에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관영인 것 같지 않은 컨텐츠인데 숏폼인데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떠든 것도 있어요. 그 주진우가 좀 잘하는데 그 국회의원 있잖아요. 다행히 그보단 수준이 높아요. 그 뉴욕 닉스 우승 퍼레이드 때 뉴욕 시장의 연설이 진짜 짱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이 53년을 헤매온 역사를 읊어요. 그걸 하나도 안 틀리고 엄청 정확한 액센트로 언제 힘을 줘야 되는지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나시오 메이어. 네, 집어넣어야 되는 모든 선수의 이름을 다 집어넣고 말해요. 그게 바이럴을 엄청 탔어요.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민주사회주의자라서 좋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게 멋있어서 그냥 내가 보기엔 그냥 서 있는 인도 아저씨예요. 예. 네, 근데 그냥 멋있는 말을 한 거예요. 뉴욕 팬들의 마음을 이거 정치 아니죠. 그냥 멋있는 말이죠. 그 김민수도 되게 잘하는데 그 랩틸리언 김민수 많이 빠지셨네. 청소년들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공부 많이 하셨네. 저는 이것저것 많이 보고 애들도 막 공유를 하니까 애들 김민수 되게 좋아해요. 막 멋있게 만단이랑 똑같이 거의 비슷한 맘단이랑 거의 코리안 맘단인데요. 저 같은 옛날 세대들은 엔젤 전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무튼 왜냐면 저 문성호 편집장이 그 격이 없이 지내는 학교 친구들의 내추럴한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해 주실 수 있는 애들이 보내줘요. 그러니까 김민수를 막 멋있게 해가지고 이펙트를 막 넣어가지고 와 김민수 하는 거를 그걸 이것저것 봤는데 맘단이랑 비슷한 방식으로 말하네요. 김민수가.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비슷하게 만들었겠죠. 맘단이의 연설은 한번 보세요. 아니 저도 맘단이는 많이 봤어요. 맘단이는 제 유튜브에 좀 떠가지고 많이 봤는데. 그러네요. 이게 김민수랑 이런 공통점이 근데 민주당에서 너무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박황 변호사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드렸던 거고 실제로 이 형태의 플랫폼에 나가는 이야기 중에 정치적으로 쓸모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있겠느냐. 우리는 여기에서 정치를 찾는다고 생각하는 게 좀 큰 오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 심지어 전당대회 때문에 지금 모두가 화가 나 있는데 그 40, 50대가 보는 쇼츠들도 실제로 정치인으로서 그 사람들이 뭘 잘할지에 대한 얘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앙심을 품고 어떤 파워를 했는지에 대한 얘기지. 그것도 정치이긴 하지만 본령은 아니죠. 정치 중에 사람을 가장 쉽게 화나게 하는 정치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주로 남는 게 그런 거라는 말씀일 뿐입니다. 플랫폼에 대한 혹은 플랫폼에서 무언가를 퍼뜨리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문성호 편집장이 지금 계약 신드롬에 지금 시달리고 있음도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인 상상도 하고 있음도 우리가 엿보았고요. 그렇습니다. 약간 현실 도피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동안도 그렇게 해서 막 민주당 10만 대군 양병설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동안도 이제 저 토끼풀의 에디션이 그런 걸 좀 잘하긴 한 편인데 무슨 문제를 해결하든 본인들의 협상 능력과
전파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기성 저널리즘이 하려다가 많이 실패해요. 예를 들어 100명, 1000명 커뮤니티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본 젊은 괜찮은 정치 신인이 나와서 그 사람들 잘났다고 떠들어줘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준석한테 줄을 서요. 나는 이것도 한 사람인데 이러면서 그 다음 더 큰 정치를 배워보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기본기는 작은 정치적인 테스트라도 거쳐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전 세계를 뒤지면서 토끼풀이 찾아옵니다. 아마 뭐 학기 중에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취재들이 쌓이면 좀 더 듣고 알았어요. 보여줘봐. 이거 뭐 죽어. 눈에 생기가 없어서 무서움. 저기는 아마 빈칸에는 매우라고 써있겠죠? 랩틸리언. 근데 저거는 사람으로서 멋있다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로서의 평 같은데? 아니, 반려동물이 아니라 야생동물. 그렇지. 미안합니다. 아니 근데 하여튼 김민수 되게 멋있게 말하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요즘 사람들이 딱 좋아하는 그러니까 reptilian 같이 생겼다는 거는 다 같이 동의하긴 하는데 멋있는 reptilian도 죽어보고도 멋없진 않잖아요. 진짜 티라노사우루스가 있을 수 있고 벨로키랍토르가 있을 수 있고. 네. 네, 하여튼 네. 네. 겨울방학 때 또 뵙게 되면 네. 김민수 얘기부터 다시 이어나가는 걸로 해보도록 그때는 합시다. 또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을까. 그때까지 최고위원일까요, 김민수가? 올 여름도 네.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토끼풀의 문성호 편집장이었습니다. 네. 추워 좀 만나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